047 에피소드 1. 치명적 바이러스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몇몇 분들이 불안해하며 질문을 주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좀 더 알려주십시오.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러한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서 그 뿌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부에서 이곳 은하계로 여러분들의 태양계를 옮긴 뒤 많은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원시지구는 높은 파동대에 존재했으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몇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파수와 파동을 낮추면서 다양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세포들을 분해하고 청소를 담당합니다. 당시에도 몇몇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번식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세균의 등장은 어떤 의도된 실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절정은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 일이며 인간들의 지능과 수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분들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40만 년 전 니비루의 아누나키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시 인간 종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우 인류였습니다. 신우 인간들은 라이라의 엘로힘들에 의해 개조된 인간이었고 원시 인간들과는 구조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우 인간의 수명은 평균 3,000년이었고 원시 인간 종족은 2,000년이었습니다. 지능은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신체는 잘 발달되어 3m에 달했으며 스스로 치유하고 텔레파시 소통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라이라의 엘로힘은 더욱 우수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지구에 머물 수 없었고 그들의 별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인간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는 더욱 발전된 인간들이 지구에 이식되었습니다. 니비루의 아누나키들은 엘로힘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지구상에서 그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누나키들은 인간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원시 인간들을 유전적, 생체 조직적으로 개조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니비루의 원로위원회는 인간들의 개조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험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결국 위원회에서 알게 되었고 인간들에 대한 실험을 반대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명령에 불복하며 숨어서 인간 개조 실험을 계속하였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간들을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인간 개조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잠시 인간들의 두뇌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 인간들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지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수명 단축의 방법을 택했고 그 수단으로 기생충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식민 프로그램 매뉴얼에 이미 있는 방법이었으며 원시 종족들의 수명을 줄여 두뇌 발달 속도를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으로 질병과 죽음을 통제하여 인간들의 개체 수마저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니비루의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에서 가져온 기생충을 인간들에게 주입시켜 인간의 수명을 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명이 줄자 인간의 지능 역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인간들의 통제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니비루가 지구로부터 철수한 뒤 은하 제국이 지구를 식민화하고 지구를 감옥 행성으로 사용하여 죄수들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이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해야 했으며 그들의 지능과 수명을 더욱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세균을 주입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이 인간들의 두뇌 발달을 막으면서 목적을 달성했으며 인구는 3분의 1로 감소됐고 수명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증후군의 증상 면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차 원시 변종 바이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고르게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균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아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 증상이 드러나는 반면의 증상 없이 전염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기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감염 대상은 특정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시발점이 되어 치명적으로 다시 변종될 때 해당 시간대에 인류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하이브리드 변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파도가 물러간 다음 2차 하이브리드 변종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를 높여가며 바이러스는 빠르게 돌연변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과학으로 이것을 막기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 알렸고 그 대처 방법들 역시 제시했었습니다. 그 대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주파수를 올려 바이러스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약물로 치료를 하고 예방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는 그 근본적 해결 방법들을 메시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주파수 상승을 위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서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파수를 올려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두려움의 파동대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모든 체험은 각자가 선택하여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두려움의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쪽으로 선택을 바꾸면 더 이상 바이러스의 체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우왕좌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퍼즐로 맞춰지며 명확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두려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주파수대를 나누는 원인이 되고 주파수대 분리 시작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체험들을 허용하고 각자 주파수대로 진입하는 모든 체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음 지구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두려워 말고 여러분들이 기다려 왔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